오늘 첫 번째 코너에서는 임기종 씨를 지게꾼인데요. 키도 자그마하시죠. 몸무게도 60kg도 안 나가신다니까 뭐 그냥 상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더군다나 이 치아도 잘 보존을 못 하셔서 거의 빠지거나 작아서 이 말씀하신 발음도 어눌하게 들리더라고요. 이분은 16살 때 처음으로 지게질을 시작한 이후에 40여년간 오직 설악산에서 짐을 전하르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정신지체 2급의 아내와 또 아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하고 사는 사나이인 셈이죠. 맨몸으로 걸어도 힘든 산길을요 40km 넘는 짐을 지고 날마다 산을 하루는 적게는 4번 많게는 12번이나 설악산을 오른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요 냉장고 그 100kg가 넘거든요. 그런 냉장고를 지고 오르기도 한답니다. 이 설악산의 삶의 터전을 삼고 사는 상인들 그리고 사찰에 필요한 그 생필품을 져다주고 그가 받는 삭은 한 달에 150만 원 남짓 한다고 합니다. 한 달 150만 원. 어떤 분들한테는 이 돈이 별것 아닌 것인지 몰라도 임기종 씨에게는요 이 돈은 크기도 크지만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데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생활보조를 받고 산다고 그러고 술이나 담배 안 하시고 뭐 워낙 뭐 아주 작게 사시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작은 거인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죠. 작은 거인. 근데 이 작은 거인이라 부르는 임기종 씨가 주목을 받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설악산에서 지게꾼으로 번 소중한 돈 15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을 가족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넘도록 장애인 학교와 장애인 요양시설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간의 그 독거노인들 보살피고 있고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드님은 보호시설에 위탁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모님도 정신장애 2급이기 때문에 아들을 돌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아들을 시설에 보내놓고 그게 가슴이 아파서 이웃을 돕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임기종 씨가 한 얘기 한마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게 일을 하지만 적어도 땀 흘려 번 이 돈만큼은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임기종 씨.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산을 오르죠. 자신이 지게를 짊어지지 않으면 휴게소 상인들이 장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어떤 날에는요 가스통을 4개나 짊어지고 산을 오르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냉장고가 고장나서 대형 냉장고를 하나 통째로 짊어지고 산을 오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기종 씨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지게를 지는 요령을 몰라 작대기를 짚고 일어서다가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그만둘 생각도 했죠. 하지만 배운 게 없고 다른 재주가 없으니 육체를 이용하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때는 내 몸뚱이 하나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10살 막 넘었을 때 부모님이 연달아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워낙 가난한 집안이었고
뭐 남겨진 재산이 있을 수 없죠. 6남매 셋째였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6남매는 제각기 자기 먹을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정 씨는 초등학교 5학년도 마치지 못한 채 남의 집 머슴살이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은 아는 사람 그 선배 설악산 직업군을 통해서 역시 직업군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직업군 선배가 소위 정신지체 2급에다가 이 걸음걸이도 불편한 여성을 소개해 줍니다. 이런 사람이 너한테 있어야 도망가지 않고 산다는 거죠. 어쨌든 그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40년 전 결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었다고 그럽니다. 똑같이 7살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임기정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여자를 소개해 준 것은 내가 별 볼 일 없어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에 얼마나 애처로운지 모릅니다. 저런 몸이니 그동안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을까 싶어서 따지지 않고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7살의 지능이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될 리가 없겠죠. 그게 답답했지만 이조차 이건 내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답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우리 아내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까지 자기 처를 돌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소위 정신장애의 자손들이 똑같은 병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들은 결국 말도 못하고 아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키우려면 자기가 일을 관둬야 되는데 일을 관둘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시설에 맡기게 됩니다. 강릉의 어느 시설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가 나오는데 그냥 죄책감이 그렇게 들더라는 겁니다. 나 하나 편하려고 애를 맡기는구나. 그러고 오다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용달차에다가 과자를 한 바구니 싣고 다시 시설로 돌아갔는데, 거기 있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냥 이 임기정 씨는 흥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렇게 좋아들 하는구나 하는 그 기뻐함이 그대로 자기한테 전달이 돼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내가 버는 돈을 모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버는 돈을 모두가 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직도 설악산에 오르고 계십니다. 4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까지 다른 산은 가보지도 못했어요. 아예 다른 놀이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임기정 씨 같은 분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바로 여러분들 곳에서 혹시 더 큰 기쁨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시는지요? 아무리 추워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시작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기는 하겠지만 어쩌면 그 붉어짐이 차츰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고 곧 우리 손과 발이 뜨거워져서 이 추운 날에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손, 여러분의 따뜻한 발이 이 추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